네, 저 마지막. 네. 마지막 약간 사심 채우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식물 이렇게 2개 해놓고 한쪽은 이렇게 나쁜 말 나쁜 말 해주고 저 좋은 말 해주고 약간 그런 이게 진짜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이런 소리를 귓구려 와서 들어야 한다니. 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뭐라 기자 김시욱입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긱불의 카푸입니다. 안녕하세요. 긱불의 메이커 키쿠입니다. 이제 키쿠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왜 왔죠? 도시농부의 필수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사실 집에서 농산일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아빠한테 억지로 끌려서. 현재는 이제 자취방에서 팔을 기르는 어. 그런 수준까지 왔거든요. 몇 번 잘라 먹으셨나요? 라면 먹을 때마다 잘 잘라 먹습니다. 우리가 다라이에다가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지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여기 가능합니까? 뿌리 해주겠지? 마법의 단어 막 쓰시면 안 되는데. 벼는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본 적은 있죠? 저희가 자주 먹죠. 맨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팜,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물만 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너무 고생만 나오고 막 1년 동안 그러면 안 되니까 수소문을 했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그 댓글 몇 줄만 봐도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드렸더니 와주셨습니다.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교현이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앉게 되다니. 일단은 자기소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병현이라고 하고요. 상상텃밭이라는 회사에서 CTO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물도 연구하고 스마트팜 판매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즐기면서 이제 메이커분들 그리고 PD님들께 도움 최대한 드리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벼를 키우는 설비를 만들진 않아서요. 벼를 물론 집에서 길러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네. 스마트팜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거기 들어가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뭔가 급수가 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그건 기본이고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판단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식물이 먹는 영양분 안에 처음에는 되게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이 많이 먹는 건 빠르게 줄어들고 균형이 망가져요. 비슷한 사례가 와인 포도밭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같은 땅에서 같은 품종의 포도를 여러 해 계속 기르면 맛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영양 균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무너질 것 같은 영양소를 미리 넣어주고. 역시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있고. 좀 부담되기 시작하는데. 뭔가 특허와 관련된 특허청 문서가 이렇게. 잠깐, 이거 내 이름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질문. 질문을 하랬더니 뒷조사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빅불이 내 뒷조사를 했다니까 조금 설렐지도. 이거 좀 위험한데? 아닌데. 요런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라이에서 벼를 기르는 건 논에서 기르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좀 약간 내설해도 될까요? 좋다. 좋습니다. 네,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시스템의 규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한 개죠.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이 시스템이 만약에 굉장히 견고하고 거대하다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충격에도 되게 잘 버티겠죠. 시스템이 클수록 좀 더 안정화되기 쉽다는 점이 있어서 다라이랑 논의 차이는 그 안정성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기온이나 환경 변화 아니면 곤충들의 습격이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들이 훨씬 더 다라이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순전히 우리가 넣어준 것들만 벼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케어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정도? 제가 심다가 흘린 씨앗이 제가 만든 시스템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약간 집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안 돼. 그냥 물만 주면 다 잘 자라요. 맞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라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조그만 요인이 변화하기만 해도
그것에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장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다시 세울 때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 만약에 논 전체에 어떤 병이 퍼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물고기들 같은 게 유입되거나 벌레 알을 까가지고 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다라이는 그냥 쉽죠. 벼 뽑아서 옮겨놓고 버려버리고 새로 타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통제를 하기에는 작은 시스템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아니 시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쑥쑥 자라는 벼 기르기. 이제 우와. 벼 기르는 키트가 있어요. 이야, 이거 있을 거 다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건가요? 설명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요 화분 바닥에 티슈를 깔고 흙을 넣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벽실을 3-4시간 불려서 여기 심어달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를 좀 채우고 흙과 씨앗이 담긴 판때기를 여기 올려놓으면 벼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이 일단 보이긴 합니다. 분석 완료. 오케이. 아, 예, 좀 부담스러운데 입 안 열어도 되나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벼가 자라는 동안에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수시로 물을 보충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주 물을 갈아주는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드는 걱정은 영양소 대부분이 씻겨 내려가진 않을까? 두 번째는 이 흙에도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자외선이 많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 길렀을 때 살균이 되어줄까? 이게 저는 좀 우려가 되는군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그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포닝 풀이 될 수도 있어요. 저글링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약간 녹색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녹조 막 이런 거 끼고. 예, 뭐 녹조류, 남조류 이런 친구들이 자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간 재배보다는 뭐 모종을 기른다든지 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덜 적적할 것 같네요. 아, 그쵸. 요즘 반려식물. 네. 저 친구처럼. 아니 근데 반려식물 팔다리를 잘라서 먹잖아요,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자, 다라이에서 벼를 키우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실내에서 재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걸 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실내에서 재배하는 게 맞아요. 일단 준비해온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준비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뭐 바로 자료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보여드릴까요? 좋죠, 좋죠. 와우. 이미 농장이 하나 가꿔졌네요. 사과 농장이. 아유, 사과가 몇 개야. 다 네. 사과 키우시는구나. 어떤 자료인가요? 자, 일단 논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이프 리서치 오픈 액세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쌀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또 논문 읽는 거 좋아합니다. 취미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뭔가를 뇌피셜로 말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과학자분들의 견해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벼가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온습도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germination이 발화라는 뜻인데 새싹이 트는 동안에는 10도에서 45도 사이를 유지해줘야 되고 최종 온도는 20에서 30도. 이 온도를 한번 보시면서 철원군의 기온이랑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우박이야! 진짜 우박이야 이거! 누군이에요? 가능합니까? 뿌려주겠지? 아니, 마법의 단어 막 쓰시면 안 되는데. 철원군에 제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게 최근 3개년 철원군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하루 중에 가장 온도가 낮았을 때 온도를 말하고 빨간색 선은 하루 중에 가장 높았던 온도를 찍은 건데요. 먼저 germination 적정 온도가 이렇게 되고요. 발화 적정 온도? 네, 그 다음에 하나씩 조건을 추가해 볼게요. 점점 겹쳐지는 영역이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지금 벼가 자라기 좋은 온도 조건입니다. 이 사이 영역이 얼마나 이 박스들이랑 겹쳐져 있는지가 얼마나 벼를 키우기 적절한 온도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코딱지만큼 걸쳐있네요. 네, 제가 본 바로 한 이 정도? 저같이 뭐 벼 농사 경험은 없는데 제어공업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벼를 기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진짜 농사를 벼를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굉장하신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반면 쌀로 되게 유명한 도시가 어디가 있죠? 이천 있죠? 이천. 네, 2000. 그럼 그렇게 쌀로 유명한 이천은 기온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천은 이래요. 거의 1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박스에 걸려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겠죠? 어느 쪽이 훨씬 더 벼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 이래서 이천이 그렇게 쌀로 유명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었더니 잘 자라는 그 축복받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철원에서 야외에서 벼를 기르지 않겠다는 판단은 굉장히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얻어 걸렸네. 사실 이제 철원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뭐 벼농사가 아니더라도. 네, 아무튼 네. 기온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은 아까 보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검색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의 커뮤니티 같은 건데
벼 꾸준거를 올리는 대학원생이 계셨어요. 이렇게 생긴 장치에서 벼를 기르고 계시고 흙을 전혀 쓰지 않고 기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 벼 색깔이 노래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꾸준거를 올리고 계시고 저 좀 아는데 약간 네. 저건 빛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빛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항상.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험 조건에서 길렀을 거 아니에요. 빛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래서 빛보다는 다른 요인에서 문제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흙이 없기 때문에 요 양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약간 의심이 됩니다. 영양소의 공급의 차이 약간 이런 거죠? 네, 공급 방식의 차이고요. 여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흙을 전혀 쓰지 않고도 벼를 기를 수는 있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원래 다라이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놓고 네. 거기다 비료를 뿌리고 벼를 키우려 했지만 수경 재배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약간 그런 말씀이시죠? 둘 다 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는지 그 흙을 쓴 다라이랑 흙 없이 기른 다라이랑 그리고 저 벼 키트 이렇게 세 개를 대결시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잘 자라면 어떡하죠? 그럼 사 먹어야죠, 여러분. 벼는 사 드세요, 여러분. 아니 벼를 왜 직접 기르려 그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또 제가 준비한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네, 찰벼 고정이거든요. 찰벼. 찰벼요?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편지 봉투에 넣으신 거예요?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신 걸 받아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집에서 찰벼를 받아왔는데 양이 너무 많다. 혹시 조금 가져가서 키우실 분 계시냐 이런 글이 올라와서 그걸 또 받아오셨네요. 네, 준 사람도 신기하고 받은 사람도 신기하고. 제가 어항 사와서 어항에다가 배양토 넣고 물 넣고 해서 인공 논을 만들고요. 두 포기의 벼를 심었습니다. 이 친구가 싱숭이, 얘는 생숭이. 이름도 있네요. 합쳐서 싱숭생숭인데요. 이제 회색 잿빛의 공대 라이프에 좀 이제 집에 오면 그래도 녹색이 저를 반겨주는 이런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애착을 갖고 길렀고 귀엽게 생겼어. 뭐야? 많이 자랐죠. 생숭이 어디 갔어요? 그는 떠났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료를 잃어버리면서도 꿋꿋하게 생숭이가 잘 자라줬고요. 알이 맺힌 거 보이시나요? 쌀알을 키워낸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좀 노랗게 물들어 있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색깔도 이 잎사귀에 비해서 이게 좀 녹색이 연하고. 그렇네요. 이게 제 생각에는 빛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데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갈아줬습니다, 화장실에서. 와, 정성이. 정성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은 거기에 세균들이 자랄 수 있고 또 냄새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위생 상태를 항상 체크를 했고요. 또 이 생숭이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자는 방이니까 거기서 세균이 자라는 거 원치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실내 재배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이 그거예요. 이제 풀이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풀과 공생해야 되는 사람의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다. 이 정도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잘 먹고 있는데. 잘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라면 먹을 때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행복할까요, 과연? 와, 직접 이렇게 벼까지 키워보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 벼가 좀 껍데기를 말려서 벗겨보니까 우리가 아는 쌀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납작한 쭉정이었어요,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논문으로 다시 보시면 와우. 빛의 일집보? 맞아요. 생기는 에너지들을 활용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광합성의 결과물은 당입니다. 슈가라고 부르죠, 편하게. 슈가. 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광합성의 결과물을 슈가라고 부르는데요. 쭉정이가 아니라 좋은 쌀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빛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벼한테 줘야 될 최소한의 광양자석 밀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LED를 써야 충분한 광양자석 밀도를 공급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정답은 나와 있어요. 사드세요 제발. 그냥 식물 재배용 LED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벼가 여기 키가 작을 때랑 키가 커서 올라왔을 때 바닥 부분이랑 위쪽 부분이 받는 빛의 양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을 땐 여기서 키우다가 점점 이렇게 키가 커질수록 조명 높이를 올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깃뿌리 해주겠죠? 그러면 물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냥 계속 주면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흙을 쓸 건지 안 쓸 건지거든요. 흙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분 공급?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오케이. 힌트 한 가지. 아세트산, 화학적 복잡계. 화학적 복잡계는 못 알아들었어요. 안 돼요, 말하자.
이게 너무 근질거리는데요. 여튼 그런 방식으로 양액을 제조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저 이전에 있었던 네. 그 빛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네. 백색 광이랑 그렇지 않은 빛이랑 상관없나요? 광자 수만 맞다면? 밀도만 맞다면? 제가 알기론 초록색인가 파란색이 진동수가 높아서 에너지가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잘 알고 계시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엽록소는 녹색이잖아요. 녹색 빛을 튕겨내죠. 어지럽네요. 농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농사는 과학입니다. 쌀 키우려면 양자역학도 알아야 되고. 네, 저 마지막. 네. 마지막 약간 사심 채우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식물 이렇게 2개 해놓고 한쪽은 이렇게 나쁜 말 나쁜 말 해주고 이쪽은 좋은 말 해주고 약간 그런 이게 진짜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이런 소리를 귓구려 와서 들어야 한다니. 아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죠?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처음부터? 일단 빛 양자역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아, 그쵸. 광전 효과를 얘기하고 네. 최소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빛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흙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던 것 같고. 흙이랑 수경재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경재배로 제어를 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있다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식재 간격 그렇죠. 아까 27.1cm였죠? 27.1cm 아, 27mm였죠. 27mm. 그림을 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까 27.1mm였습니다. 네, 그 기억해두세요. 아하. 아하, 잘 가라. 네.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병현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예.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신다고요? 아 그죠 바로 아, 이제. 좋죠. 저는 일단 기꿀 팬이고, 오. 저 심지어 꿈에서 민마크님이랑 아두이노로 딱지치기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SNS도 평상시에 뭐 기쁠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걸 올린 적도 있고. 아 맞아요. 진짜 어제 인증해드렸어요. 주작을 할 수 없는 3월 날짜로. 진짜 기꿀 팬이었는데 너무 꿈만 같은 날입니다. 아 모쪼록 이렇게 영상에 출연을 하시게 됐으니까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제가 딱히 그런 걸 바라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유, 갑자기 더우시구나. 아, 예, 붙여드릴까요? 아, 네, 아, 저도 좀 붙일게요.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저번 달인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저번 달에 나온 네. 반병현님께서 지은 책이시네요. 이게 이제 10번째 책이신 거죠? 네, 맞아요. 와 이제 책도 쓰시는 작가분이신데 제가 뭐 온갖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덕분에 기쁘려도 나와보고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행복해.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부터 바로 오후에 승우 아빠님께서 오시면 아, 네.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네. 선빵을 양자역학으로 날리고. 네, 이제 잘 광전효과로 한 번 더 날리고. 식재 간격을 좁게 배치를 해버린다. 아니 20mm면 안 된다고요. 아, 이게 27.1mm여야 된다고요. CO2가 잘 공급되고 빛도 공급돼야 되고 잎을 가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통풍도 잘 돼야 되고 CO2가 잘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저미네이션. 저미네이션. 네. 저미네이션 할까요? 저미네이션 한번 기동창에 해보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빠. 이건 작은 시스템입니다. 그죠, 작은 시스템. 오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에요. 개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되겠어. 양자역학 같은 소리 하고 양자역학이 지금 이 안에 들어야 돼. 빨리 도구 줘 도구.